당신은 이미 코끝의 모양과 높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귀연골, 비중격 연골 또는 늑연골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 연골들을 사용했을 때 코끝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 이런 코를 가진 여자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코가 낮고 짧아요. 코끝 모양도 둥글고요. 지금부터 이분의 코를 변화시킬 거예요. 먼저 콧등은 적당한 보형물을 알맞게 조각하여 삽입함으로써 올릴 거예요. 그러므로 콧대 모양과 높이는 같다고 가정하고 어떤 연골을 사용할지에 따라 코끝이 얼마만큼 바뀔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귀연골부터 알아볼까요? 귀연골은 코 수술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연골이지요. 연골 채취도 비교적 쉽고 필요에 따라 많은 양의 연골을 얻을 수 있어요. 귀연골만 사용하여 코끝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랍니다. 그중 하나는 귀연골을 몇 겹 쌓아 코끝에 얹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모양의 보형물을 콧등에 삽입하고 귀연골을 몇 겹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코끝을 올리면 코끝은 이 정도 변합니다. 실제 수술 예를 보면 이 정도 변하지요. 코끝이 많이 변하지 않지요. 그 이유는 제가 만든 또 다른 동영상 당신이 모르는 작고 낮은 코 확실하게 높이는 방법과 코를 간단하게 하지만 오똑하게 올리는 방법에서 알려드렸어요. 귀연골의 또 다른 사용 방식은 길고 폭이 작은 연골 조각을 준비해서 콧기둥을 이루는 양쪽 콧날개 연골 사이에 이식하는 것이에요. 이 상태에서 남은 귀연골을 코끝에 얹어줍니다. 이 방법으로 코끝을 올리면 이 정도 변합니다. 실제 수술 예를 보면 이 정도 변하지요. 앞에 소개한 방법보다 조금 더 높아졌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모양의 보형물이 아닌 끝이 두꺼운 보형물을 삽입하여 콧날개 연골을 받쳐주고 그 상태에서 코끝에 귀연골을 몇 겹 쌓아 올리면 코끝은 이 정도 변합니다. 실제 수술 예를 보면 이 정도 변하지요. 연골 조각을 콧기둥에 삽입하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 코끝이 비슷하게 올라가거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간단한 이 방법을 선호하지요. 이제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 볼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작고 짧은 코는 비중격 연골도 작아요. 게다가 약하기까지 하지요. 이분 코에서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면 이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비중격 연골의 윗부분과 앞부분을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에 더 크게 뗄 수 없어요. 채취한 비중격 연골을 잘라 연골 조각을 만들어 보면 길어봤자 2cm가 안 됩니다. 이 길이의 연골 조각으로는 남은 비중격 연골에 고정해서 코끝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이 연골 조각을 콧기둥을 이루는 양쪽 콧날개 연골 사이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코끝을 올리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코끝은 이 정도 변합니다. 실제 수술을 해보면 이 정도 변하지요. 귀연골 조각을 콧기둥에 삽입하는 방법과 비슷한 변화지요. 사용하는 연골이 다를 뿐 양쪽 콧날개 연골의 세로 부분을 펴서 코끝을 올리는 원리는 같기 때문에 코끝의 변화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코에서는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지요. 코끝을 크게 변화시키려면 콧날개 연골 위치 자체를 바꿔야 해요. 그러려면 비중격 연골에 그리고 전비극에 고정되어 콧날개 연골을 충분히 밀어낼 수 있는 길고 튼튼한 연골이 필요합니다. 이 연골이 얼마나 길어야 할까요? 적어도 3cm는 되어야 해요. 그런 연골이 무엇인지 당신은 이미 짐작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바로 늑연골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늑연골을 사용했을 때 코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